가정을 조금 보호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로만 알고 있어. 아니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성욱 씨는 집안을 못 지켜요. 본인은 가부장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함부로 어딜 안방을 넘어 들어와요. 그딴 경계 하나 못 만들면서 무슨 가부장을 노는해요. 이 집은 열린 문이에요. 이 집에 도둑들면 누가 지켜요?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 이 남자가 어떻게 지켜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껏 해야지. 이분은 허세가 모든 것에 있어요. 근데 전 그걸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을 또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저 오늘 상담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가 좀 죽으신 것 같아요. 네. 제 모습을 그렇게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네네.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술을 줄일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일단은 그 주 원인이 되는 좀 절주 아니면 금주 쪽인 방향이 제일 직관적이겠죠. 네. 직관적이라고요? 네. 제일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나머지 그냥 그런 그게 될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네. 그죠.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어요. 네. 인사불성이 됐는데 고개가 앞으로 거꾸러지고 가누질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더라고요. 네. 보는 님이 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마시더라고요. 네. 내가 운동을 통해서 간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뇌가 술에 절었어요. 그 정도면. 조만간 아마 알코올성 치매가 올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가 올 거예요. 좀 충격이었어요. 아직까지 기억력도 좋고 계산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되는데 내가 벌써 운동 전이나 이럴 때 스트레칭 할 때 명상 이런 것도 하는데 딱히 뭐 그거 외에는 치매 보험은 들어놨고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약간 재밌게 웃기도 했고 참 좋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린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영린. 이 약간 용의 코털이 영린이에요, 영린.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용의 코털이요? 갑자기? 정확하게 뜻도 모르는데 왜 자꾸 써요? 저건 제가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왜 써? 사람이 맨날 아는 말만 씁니까? 잘 몰라도 그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가 잦아지면 네. 이 사람 말이 허풍처럼 혹은 약간 과대하게 자기를 너무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허세나 허풍이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시하고 이왕이면 좀 좋게 보여졌으면 좋겠고 허풍도 있고 허세도 있고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도 직관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금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내를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 지점, 이 말의 용도가 좀 별로예요. 설득은 제일 쉬운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성욱 씨가 어제 1차전을 치르고 오셔서 네. 2차전에 사실 태세를 전환했어요. 네. 사실 네.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분위기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약간 태세를 전환한 게 있거든요. 네. 사전 영상에서 재밌게 봤던 게 있어요. 가부장. 야, 남자는 이런 거야. 가부장은 이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부장을 좋아해요. 가부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가정을 조금 보호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로만 알고 있어. 아니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그걸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호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부장은 내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책임진다. 그런데 성욱 씨는 집안을 못 지켜요.
본인은 가부장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함부로 어딜 안방을 넘어 들어와요. 그딴 경계 하나 못 만들면서 무슨 가부장을 노는해요. 이 집은 열린 문이에요. 이 집에 도둑 들면 누가 지켜요? 술을 먹고 널브러져 있는 이 남자가 어떻게 지켜요?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도껏 해야지. 엄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족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장승처럼 지켜내고 신처럼 보호하는, 저는 가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성욱 씨가 가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네. 제일 먼저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경계는 뭐냐면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 말의 경계예요. 항상 이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자는 공간으로 먼저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술 취한 채 집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 집 괜찮아질까요? 저게 다 됐을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죠. 네.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아내가 변수예요. 네. 아이들은 변수가 아니거든요. 네. 사람이 맨날 잠을 자는 것 같아요. 하품을 계속하고. 네. 아내 왜 이렇게 자요? 뭐 코알라야? 나무늘보야? 그렇게 자는데 왜 계속 피곤하다 말하고. 도대체 아내 왜 이렇게 잘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잔대요, 아내가. 매일 누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워 있으니까. 근데 실제 그 피로감이 높아요? 네, 조금 그런 것 어. 같아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음. 단 하루도 이제 애기들 없이 음. 쉰 적이 없어요. 일단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쉴 수가 없으니까. 왜 살아요? 애들 애들. 애들 관련된 거 빼고 남편으로서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거 혹시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원해요? 모르겠어요. 뭘 원했어. 뭘 원하는지. 왜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를까요? 일단 저는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일주일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뭐 할래요? 혼자 쉬고 싶어요. 아무도 없이. 네. 말도 안 하고 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또 자고. 남편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한 23일 정도 휴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일을 했는데 23일 동안 집 섹션을 나눠가지고 네. 청소를 하래요. 남편이요? 쉬지 말고. 그래서 했어요? 했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하긴 했어요. 쉬면서 한 게 아니죠? 울면서 한 거지. 그런 게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원하는 걸 해주고 하는 게. 싫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쉬어야 돼.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이거 안 할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쉬는 동안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또 쉬어도 되고 하니까. 이진 씨는 소심한 평화주의자. 다 삼켜요. 얘기 안 하고 말지. 이 집이 큰 싸움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참아서. 본인이 다 참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얘기하죠. 하라고. 친구 만나고. 쉬려면 쉬라고. 근데 이건 해놓고 쉬라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저는 이 집이 참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냐면 집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이가 셋이죠. 집이 너무 깨끗해. 남편이 깨끗한 걸 좋아하죠. 네. 아내도 원래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조금 변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전에는 아니었죠. 네. 아내는 어떤 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위가 이렇게 식탁에 올라가져 있으면 네. 좀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치우고 전 조금 감증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감증이라는 게 불감증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민감해서. 네, 너무 민감해서 아.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네네. 그냥 생활 속에서도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본인 깔끔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 패 끼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예절 바른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더 치우고 본인이 애들 예절 교육도 가르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엄마 몫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가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은 또 벌게 하면서
아무런 경계도 짓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몇 살이에요? 33살. 33살이죠. 왜 한 66세 된 여자처럼 살아요? 오히려 99세 된 여자 같기도 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진 씨의 검사를 좀 해보니까 네.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이 다 고갈된 사람. 이건 지표 자체가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 너무 낮아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안 느끼는 거야. 일부러. 저는 우울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슬픈지도 잘 몰라요. 대신 난 기쁜지도 몰라요. 그죠? 남편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여자 같아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무슨 석고상처럼. 그냥 내 의견을 계속 말할 때마다 계속 묵살이 되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죠? 내가 노력했지만 이미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이젠 노력해 소용도 없어. 그러니 말할 필요도 제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 집은 굉장히 별일 없는 집이거든요.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깨끗한 집에서 잘 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무감각해. 못 느껴. 이건 아픈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한 게 10점이고 제일 불행한 게 1점이라고 쳐봐요. 우리 집은 몇 점일까요? 한 5점? 5점. 옛날 나 성장했던 내 집은 몇 점이었을까요? 그때 한 7점? 7점? 2점씩 후퇴했네요. 더 나아져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자,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5점일 거라는 거예요. 둘 다 5점일 거라는 거예요. 나는 7점으로 성장했는데 내 아이들은 5점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 속상하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제 점수보다 더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서 노력해봐야죠. 지금부턴 자꾸 꿈꿔야 돼요. 그래야 나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 나갔다 오시면 돼요. 네. 아내가 우울증 같은 약을 먹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텅 빈 느낌이랄까요? 우주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확 녹아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학대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나타난 현상인데 이 아내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33살인데 아무런 마치 기억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아내 이쪽에 앉으시고 네, 남편 이쪽에 앉으시고요. 아내가 보니까 인생이 다 시큰둥해요. 검사 보니까 아내의 답변과 남편의 답을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아내의 답변은 엄청 짧죠. 네. 남편의 답변은 미사여구가 뺀다고 뺐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예, 습관인데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딱 멍해져요. 복잡해지면. 그래서 아내의 문장처럼 말해줘야 돼요. 네. 심플하게, 간명하게. 이게 두 분은 에너지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많은 이 남편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에너지 없는 이 여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줘야 돼요. 네. 아내가 일정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찾으려면 조금 쉬어야 돼요. 뭐든지 나에게 무게가 되는 건 1g도 힘들어요, 지금은. 호만감이 없어요. 호만감. 네. 그래서 아내에게 딱 3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가사를 좀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만요. 아내가 자꾸 웃어요. 그죠?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죠? 네. 제가 아까부터 아내를 봤는데 아내가 거의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뭔지 아세요? 난처함이에요. 싫다는 뜻이에요. 이거 남편이 알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할까요? 가사. 본인이 하겠다는 거. 주방 쪽은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주방 쪽이라면 어떤 걸까요? 설거지. 설거지? 그리고 뭐
밥이나 아, 밥도요? 요리. 예, 아, 요리를요? 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도 좀 했었는데, 그러면 밥은 제가 좀 더 잘해요. 아 그래요? 오, 좋아요. 근데 이게 가사 분담이라는 게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거라. 네, 제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반찬 가게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크게 예, 나쁘지 않아요. 남편 믿을 수 있어요 이 부분? 네. 좋아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산다고? 밥만 하겠다는 거죠. 쌀만 이제 씻어서 밥만 안 치겠다. 그래서 웃었어요. 우리 쌍둥이 네. 그림을 좀 그리게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리 큰애 그림이고 이게 이제 우리 둘째 그림인데 이게 이제 우리 큰애 그림이고 이게 이제 우리 둘째 그림인데 그래 나는 끼지 않네 애쓰고 애써 우리 아내 왜 울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냥 하지 마라 뭔가 애기들이 항상 눈물 버튼이에요. 가도 돼 걱정돼요? 솔직하지 잘해주질 못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저는 아내가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울고 네. 속상해서 막 오히려 좀 화도 내고 아무도 없는 우주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나한텐 자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남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 집이 황혼이혼을 꿈꾸는 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꿈꾸는 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쁘게 성장한다고요. 이런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남편도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좀 내가 힘든 걸 알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좀 상담해보니까 어땠어요, 여보? 너무 좋았는데? 나는 내가 그런 줄 몰랐거든. 근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은 게 되게 신기했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뭔가 가사 조사랑 상담 이렇게 받으면서 조금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 어떤? 뭔가 단편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비춰질 수 있구나. 솔직히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여기 있는 내내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 보면은 돌아보면 그런 적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아니 아까 밥은 왜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아니, 밥을 내가 뭐 아예 안 하진 않잖아. 근데 가사를 왜 그대 내가 밥은 더 잘하잖아. 그런 것들 얘기 안 해줘.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얘기해줘도 잘하는 건 좀 얘기해주지. 그래도 애기들 아빠 밥도 좋아하잖아. 솔직히 말해보면은 한 달에 20번은 아니니까 내가 주 5회 꾸준하게 출석 체크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외출 빈도들이.